안녕,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한길님,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한길, 처음 봐요. 아, 다른 계정으로 보고 계셨어요? 어쨌든, 뭐, 많은 친구들이 같이 와서 좀, 같이 보고, 배우고, 대화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같이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늘 별로 안 와요. 인기가 별로 없어서. 네.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될 것 같았는데 확진자들은 엄청 늘고 있고요. 이제 접종을 이제 마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안심을 하고 다녀서 그런 건지 오히려 지금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대학에서도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이제 11월부터는 대면 강의를 해라라고 하는데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놓는 순간 지금 그 확진자 숫자가 확 대폭 느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까봐 더 계속 우려가 되는 거죠. 계속 앞으로 더 늘까봐.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본가에 있는 친구들은 못 오잖아요. 자취방에 있거나 그러지 않고 본가에 있다 보니까 통학거리가 멀거나 뭐 기숙사를 갑자기 들어갈 수도 없고 자취방을 이제 얻을 수도 없고 통학을 하자니 너무 멀고 어떤 학생들은 뭐 돈도 안 들고 오히려 뭐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편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좀 대학인데 그래도 친구들끼리 좀 만나서 얼굴도 좀 보고 같이 밥도 좀 먹고 좀 어울리고 교수님들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몸은 방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들 뭐 충분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뭐 코로나의 확산세를 보는 입장에서나 또는 뭐 부모님 입장에서 갑자기 어떻게 아이를 학교 보내는 것도 난감하고 그렇다고 누구는 또 대면 수업하는데 자기 혼자 또 온라인으로 그거를 쳐다보고 있기도 참 난감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뭐가 옳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또 학년마다 또 다르고 교과목마다 좀 더 다르고 학생들 의견들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줘야 돼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또 학교의 권유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학교는 하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안 하고 싶어하는 학년이나 교과목도 있고 어떤 교과목은 또 막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 조율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대면이 집중도 잘 되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 좋긴 하더라고요. 그죠? 사람은 역시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죠. SNS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것도 그 좀 정이 없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또 정겨운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같이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그러고서 어울리는 것이 아무리면 좋죠. 음. 자,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대처를 잘 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근데 뭐 뉴스를 보니 참 어이없는 뉴스들도 있고 감동적인 뉴스도 좀 있는데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 모 대학의 교수님께서는 샤워를 하면서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물에다 푹 담그시고 강의를 하다가 카메라에 잡히는 바람에 뉴스에 나오신 분도 있고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기본적인 도의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강의를 욕조에 들어가서 할 수 있죠? 아무리 그 온라인 강의고 그 카메라를 꺼놨다고 해도 그 기본적인
교육자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외국의 한 뭐 대학 교수님은 계속 카메라를 꺼놓고 있다 보니 학생들이 불만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실수로 카메라가 잠깐 켜졌는데 산소 호흡기를 코에 꽂고 계신 그 사진이 찍힌 거예요. 11년째 뭐 신장암인가에 걸려서 그게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강의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죠.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일 테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카메라를 꺼놓고 강의를 하시다가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히는 바람에 그런 건 또 감동이잖아요. 학생들에게 강의에 집중이 안 될까봐 자기 아픈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카메라를 꺼놓고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신데, 나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강의에 집중이 안 될까봐 혹시라도 나의 그 수려한 외모를 보고 강의에 집중이 안 될까봐 카메라를 꺼놓고 합니다. 괜히 나의 수려한 외모를 보고 충격을 받을까봐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게 강의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보통들은 다 이렇게 카메라를 틀어놓고 하시더라고요. 참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네요. 참 이해해 주시고요. 나도 잘생기고 싶어. 근데 이건 뭐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이 작업을 잘못해 놓으셔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어서 더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영화보다 소설이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 거죠.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뭐 예쁜 공주라든지 뭐 멋진 왕자 뭐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그 추상적인 아름답다, 예쁘다, 멋지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자기 기준으로의 그 아름다움과 예쁨과 멋짐을 떠올릴 텐데, 이게 영화를 보면 영화 감독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고 영화 감독이 생각하는 예쁨, 멋짐이고, 또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봐도 그것을 만든 작가나 애니메이터의 시각에서의 그 구체화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개념적인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각각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훨씬 더 극대화된 아름다움, 더 극대화된 공포, 극대화된 어떤 그런 멋짐, 이런 것들을 더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지님, 반갑습니다. 뭐 늦어서 죄송하기까지 뭐 출석을 부르는 것도 아닌데.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이미지를 더 좋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한테 강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속 앞으로도 수려한 외모를 감추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준 친구들 모두 고맙고요. 반갑고요. 결국 토종 한국인님은 안 오신 거죠? 혹시 뭐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신 건 아니고요? 시원하네요. 올려놓고 나서부터 안 나타나시는. 그럼 우리 수진님. 그러니까 여기 올린 그 닉네임하고 여기 채팅창에 들어간 닉네임이 처음엔 달라서, 그래서 아니 왜 올려놓고 안 오셨지? 라고 했더니 있었대요. 그래서 닉네임이 좀 달라서 이제 통일을 시켰다고.
왔으면 왔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지.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가셔서. 아까 뭐 잠깐 시작하기 전에 뭐 물어봤더니 대학을 안 가시고 자퇴를 하시고 미술학원을 다시 다니시는 백수시라고요.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술학원이라 하면 뭐 입시 미술학원이 제일 많으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대학을 자퇴하고 다닌다는 것은 혹시 다른 대학에 다시 입학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을 진짜로 포기하시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 일러스트나 뭐 캐릭터나 뭐 이런 걸 배우러 다니시는 건지 그 목표나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피드백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보통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학생들도 처음에 오면 시시콜콜한 걸 다 물어봐요. 대신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그런 질문은 되도록 삼가하지만 왜 그림을 그리는지, 그동안 어떻게 그림을 그려왔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또 본인이 뭘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화를 하고 그 전에 그렸던 그 그림들을 다 모아서 좀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마치 의사처럼 종합 검진을 해가지고 어디가 아픈지를 분명하게 찾아서 거기에 맞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그 병을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찾아가거든요. 무조건 뭐 수술하는 게 다 정답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형편이 안 되는데 무조건 또 고가의 약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간 개인적으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지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교육은 썩 좋은 건 아니라고 돼요. 획일화돼서 마치 기계를 찍어내듯이 가리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나는 개인 지도를 하고 있어요. 대학 강의하면 어쩔 수 없이 맡은 교과목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만큼 뭐 20명이든 30명이든 그냥 내가 정해놓은 또 학과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15주 동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죠. 학생들의 적성에 관계없이 재능에 관계없이 하고 싶은 거에 관계없이 일단은 어쨌든 배우러 수강을 했다고 하면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일방적으로 가리키는데 개인적으로 가리키는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내가 가리키고 싶은 대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수강생이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또 사람마다 또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대학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뭐 그림을 못 그린 친구도 있고 아주 잘 그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의 능력치에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획일화된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잘하는 학생은 좀 재미가 없고요. 또 못하는 학생은 그래도 좀 어렵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상위 10%, 하위 10%를 뺀 나머지 80%의 기준에 맞게 대략적인 커리큘럼을 짜고 그때그때 약간씩 대처를 해주지만 완벽하게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 희망에 따라서 강의를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개인 지도할 때는 완벽하게 그 학생한테 최적화해서 가리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 학생의 수준을 봐서 조금씩 만약에 70점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라면 그때는 이제 75점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따라 올라오면 또 80점을 요구하고 이러는 거죠. 무조건 다 90점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90점대가 넘는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뭐 90점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좀 게으름이라든지 능력이 좀 발휘를 못 한다든지 그럴 때는 또 엄청나게 팩폭을 하죠. 오히려 수준이 좀 뒤떨어진 친구들한테는 열심히 하라고 의욕을 좀 불어 넣어주는 반면에 잘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팩폭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학생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맞다. 환자에 따라서 약 처방을 다 다르게 해야지 무조건 그 병원을 오는 환자들은 다 똑같은 약을 줘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교육으로서의 대학 강의는 어쩔 수 없이 다수를 놓고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일방적으로 짜여진 15주를 강의를 하지만 개인적인 강의는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수진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왜 이 그림을 올렸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뭐 면밀하게 검토는 안 되더라도 작가가 되기 위해서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작가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나 웹툰 작가. 학원은 입시 학원밖에 없어서 애니 입시 학원에서 배우고 있게 합니다. 애니 입시 학원에서 그냥 마치 취미생 같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학원들은 대부분 다 입시를 주 종목으로 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도의 커리큘럼이나 그만큼의 그 퀄리티, 능력을 갖고 계신 학원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입시 미술에 최적화되신 분들을 대부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부분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카페에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카페 어느 카타고리 올리면 될까요? 아, 이거 저한테요? 아니요, 저는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 스토리를 지금 뭐 듣고 팩폭기 시간을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작가라고 하셨으니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인지 웹툰 작가인지 어떤 작가인지에 대한 것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무엇을 타겟팅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아, 일러스트레이터요? 일러스트레이터. 또 일러스트레이터도 또 분야가 또 있죠. 일단은 우리가 일러스트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독립 작가로서의 아트적인 회화 작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작품을 파는 사람들이요. 예. 인디 작가들, 독립 작가들, 아트 작가들 얘기인 거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무슨 동화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러스트를 그런 성향에 맞는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작업을 하는 뭐 동화 일러스트에 또 성향이 그림체가 맞으면 또 그쪽을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 게임 배경, 게임 일러스트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분야가 어느 쪽인가요? 컨셉 디자인 쪽의 일러스트인지, 게임 캐릭터 디자인 쪽인지, 동화 일러스트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아트를 가지고 하는지, 내내 그런 쪽 작가를 지망하고 있어요. 그런 쪽이 뭐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예제를 들었는데, 파인아트 쪽이요. 그러려면, 그 입시미술학원을 다니시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잘못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 타겟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팔이 아픈데, 마치 치과에 간 듯한 느낌? 병원을 잘못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회화 작가로서의 아트적인 작업을 좀 하시겠다고 하면 워낙 장르나 표현 방식, 이미지가 좀 다르잖아요.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일러스트라고 하면 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보통 이렇게 게임 일러스트 쪽,
일본식 그림만 잔뜩 원래 이렇게 나와요. 캐릭터 뭐 일러스트 이렇게 치면. 근데 이런 쪽이 아니고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동화 일러스트 쪽이 조금 더 좀 실험적이고 파인아트 쪽에 좀 가까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아트 쪽에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작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면 자기만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자기가 하는 건 또 하는 거라서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나 또한 이렇게 그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 그려요. 못 그린다? 안 그린다? 뭐 어쨌든 취향을 작업을 할 때의 느낌하고 막상 또 좋아하는 느낌하고는 또 좀 다른 부분들 좀 있어서 좋아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거 하고자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쪽이죠. 그러니까 뭐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직접 만든 캐릭터나 스토리가 아니라면 스토리 작가가 준 또는 그 기획사에서 제공해 준 그쪽 그 플랫폼에서 원하는 또는 제작사나 그쪽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하는 그림 그 모델을 맞춰서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작가로서 독립작가로서 나의 작품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누구와도 그림이 똑같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영역을 구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진님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시다면 좋아하는 작가가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일러스트를 해서라도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고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하려면 자기만의 영역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개성, 독창성,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작가관,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 그림을 딱 보면 아 이건 이수진 작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작품을 그런 영역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 인체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그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일러스트가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배경도 있잖아요. 나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주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웹툰이나 출판 만화도 하지만 그 화면에 대한 연출, 조형성을 가진 그런 연기 연출, 장면 연출 이런 거에 무지하게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캐릭터 하나를 떨렁떨렁 그린 것보다는 이 캐릭터와 배경이 얼마큼 조화로우냐, 그 화면이 정말 예술적이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 무겁고 좀 답답한 면도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정말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배경 같은 거 보면 진짜 예술이거든요. 이런 거요. 이 캐릭터가 있더라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이거 한 장면을 위해서 그려진 캐릭터는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건 움직이는 그 수천 수만 장의 그림 중에 한 장면일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 구성과 이 색채, 공간감이나 여러 가지 이 이미지, 캐릭터가 배경과 어우러지는 이런 퀄리티, 이 정도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 잘 그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아마 다 봐서 아는 작품들이지 않나요? 초속 5cm 이런 거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진짜 예술이잖아요.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러스트라고 한다면 일러스트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애니메이션이 한 장면보다 더 괜찮아야 되지 않나? 애니메이션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데, 그래서 입시미술학원에서 배우는 정도 가지고는 어렵고요. 이거 애니메이션 이렇게 자연물 이 정도로 그리려면 구력이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돼야 돼요. 이거 그냥 아무나 그냥 그리는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배경 회사에서 정말 미친 듯이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배우죠. 그 초보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빌딩이나 이런 걸 먼저 그려요. 이렇게 이런 사진을 보고 그냥 건물 빤빤하게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 보고 주로, 일본 배경들은 주로 그러니까. 그러나 자연물은 아무나 못해요. 이 구름 하나, 나무 하나를 그리기 진짜 어렵거든요. 베테랑들 아니면 어려워요. 이런 그 말 그대로 간지 느낌을 살려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죠. 그냥 그리면 될 것 같지만 자연물을 그려내기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최소 5년 이상의 구력이 필요한 그림들이에요. 이런 자연물을 자연 배경을 그리는 것은. 초보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빌딩 열심히 이제 줄 쳐가면서 시프트 누르고 계속 반타에 긋는 걸 주로 많이 하죠. 단순히 이 크롭키를 봐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일러스트를 하더라도 이것처럼 배경을 아예 안 그리고 그냥 칼라 카드로 깔아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배경과의 조화를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장면 연출에 대한 미장센, 조형, 미학 이걸 배우셔야 되고요. 당연히 캐릭터가 들어가니까 캐릭터도 잘 그려야죠. 그것도 로우 앵글이냐 하이 앵글이냐 그 앵글에 따라서 잘 그려야 되죠. 근데 대부분 대생을 이제 이렇게 받쳐지지 못하다 보면 늘 똑같은 앵글에 똑같은 얼굴을 그려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일본식 그림을 그 관습적으로 따라하면 어디서 봐도 얼굴을 다 빤타에 그리거나 몸도 다 이렇게 빤타에 그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본 그림하고 다 그렇지 않거든요. 잘 그리는 그 그림들을 안 보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만 유독히 하여간 일본 스타일로 그리기만 하면 다 평면으로 만들고 관습적으로 그리고 외워서 그리는 듯해요. 그냥 그 배경과의 어떤 조화로운 그런 구성, 면분할 또는 앵글, 원근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만 그냥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얼굴이 똑같은 거야. 다 평면이고 감정 연기라는 건 없고 오로지 머리카락 옷주름에 대한 모양만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매주마다 거의 뭐 한 번도 안 쉬고 맨날 팩폭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여기 올리는 친구도 그렇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배워놓은 친구도 그렇고 대학에서 만난 학생들도 그렇고 뭐 다 뭐 90%가 넘는 학생들이 다 그렇게 그리니까 개인적으로는 늘 이게 무슨 일본 식민지도 아니고 참 통탄할 일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하더라도 그럼 좀 잘 그려라. 잘 그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다. 뭐 문화적 취향을 내가 뭐라고 하겠냐. 그러나 문화적 취향이 전 국민이 다 몰빵해가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참 통탄할 일이지만 어쨌든 개인이 뭐 좋아서 하겠다는 건 다 좋은데 그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 머리카락이 예쁘고 옷이 예쁜 거예요. 도대체 그 화면 구성이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그리는 게 예쁘고 재밌고 옷 그리는 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얄팍한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리면 그건 취미생이나 하는 거지. 그래서 대학까지 와서 좀 하지 마라. 응? 내가 취미생들이 그거 하시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문가가 되겠다, 작가가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진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배경에 대한 공간감을 1차원적으로 생각했는데 더 넓게 봐요. 당연하죠. 배경을 안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캐릭터 뭐 컨셉 아트, 캐릭터 일러스트,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캐릭터 턴어라운드, 장식 뭐 이런 것만 그리잖아요. 게임 일러스트 할 때. 뭐 그렇게 할 거라면 나는 배경 파트가 아니니까 나는 무조건 캐릭터만 그리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봐드리려고 밑밥을 깔아놓기까지 했어 이미.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는데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일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판단은 와, 뭐 재능이야 누구나 다 뭐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봐도 상당히 그 꼼꼼하고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예쁜 선으로 아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사진을 보고 그리더라도 그 느낌을 모두 다 잘 살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막 여기도 보시면 머리카락하고 옷주름 그리기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정말 옷주름과 머리카락을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껍데기를 그린 것 같은데도 전체적으로 그닥 그렇게 뭐 일명 얘기하는 뭐 인체 삐꾸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상당히 재능도 있지만 그림을 많이 그렸다라는 거고 무지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있고 꼼꼼하게 그리고 있고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는 타입이다. 대충 막 그리는 타입은 아니에요. 무지하게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수지님의 그림은 정말 너무도 정갈하게 꼼꼼하게 열심히 그렸지만 그래도 역시 좀 팩폭을 좀 해드리자면 그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보느라고 전체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보다 더 생동감 있고 더 멋진 그런 연기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너무 작은 부분을 살리느라고 전체를 살려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이거 하나 그릴 때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한 30분씩 걸리나요? 그리고 이거 할 때 밑그림을 일단 살짝 그려놓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살살살살 하나씩 그리나요? 왜냐하면 이 확대를 해봐도 그닥 밑그림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막 지워가면서 막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살짝 거놓고 막 지워놓고 아주 깔끔하게. 안 근 건 아니에요. 그 거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를 자꾸 해가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0분은 더 걸릴 것 같고요. 밑그림 그렸다가 진한 선 따고 밑그림 선은 지워버려서 시간이 엄청 그렇죠. 그림 그리는 타입을 제가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밑그림도 진하게 못 그려요. 자신 있게 그냥 샥샥 그리면 나중에 또 그 지울 때 자국이 남을까봐 염려스럽다 보니 밑그림도 또 살금살금 그려야 되고 그 살금살금 그린 위에다가 또 선을 막 따고 나서 또 그 사이사이를 삐져나온 또 그 밑그림을 또 더 지워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하는 용도로 그리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지금 작품이 아니고 이제 연습용이잖아요, 그죠? 이제 공부를 위한 연습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작화를 하는 그 작법 자체가 이 연습용 치고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하나는 단순히 시간이라든지 그리는 방식에 대한 효율성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작은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전체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캐릭터 하나를 그리더라도 화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해요. 그 캐릭터만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배경을 안 그리더라도 이 캐릭터는 반드시 배경 위에 놓여져 있어서 배경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바닥이 어떻게 서 있을까요? 지금 이것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인인데 옆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만약에 옆으로 사선으로 긋는다 그래도 이렇게 서 있는 이 사선을 긋는다고 해도 요 바닥에 그 서 있는 이 각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요 아이앵글에 맞게 바닥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눈높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사람의 눈이 여기 이렇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카메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여기서 보면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원이 여기서는 수평으로 보이다가 아래로 보면 동그란 원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내려올수록 약간씩 이 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이 바닥이 이 허리나 요 바닥이 어느 정도 보일까를 감안을 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하나를 그린다 그래서 배경을 무시하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 그리는 제 모습을 보신 것처럼 분석하시네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림은 작가를 담고 작가는 그 시대를 담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잘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각각의 작가마다 그 안에 쌓이겠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이 응축되어진 것을 가지고 작품을 하니까 당연히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식을, 경험을, 능력을 그대로 그림은 담아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다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미술, 심리치료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정확한 100%를 뭐 이 그림 하나만 보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지님이 올리신 거는 오로지 드로잉만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뭐 캐릭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를 만약에 활동한 것들을 다 본다면 아마 나는 수지님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환경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다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할 때 그 어떤 거든지 우리는 시각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언어를 분석하고 언어를 배워서 그거를 조합해서 장면을 만들고 연기를 해서 그 캐릭터를 그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우린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아까도 일러스트가 뭐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공감이 되지 않고 호감이 가지 않고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 그림은 잘 그리는데 언어를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다 조금.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그 외형적인 형태적인 언어는 뭐 몇 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단순한 아이디어로 보이는 거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껍데기의 형태를 가지고만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의 이 인물을 보고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 언어를 먼저 분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손의 문제가 늘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머리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그리는 거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머리에서 그게 왜 틀렸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렇게 그리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문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음악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친다고 하면 그건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음악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박자를 머리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느낌을, 필링을 어떻게 갖고 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뭐 이렇게 수평, 수직, 사선, 원 이것만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못 그릴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선 연습은 뭐 늘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그 강의하러 들어오기 전에 나도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선 연습을 해요. 뭐 이게 가릴 거 없잖아.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수직, 사선 이런 걸 못 그린 사람이 어딨냐고. 그림을 그나마 그리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그럼 뭐의 문제일까? 결국은 머리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이 언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다들 미술학원에서는 손으로 깔딱거리는 것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이렇게 그려야 예뻐요. 뭐 어깨는, 가슴은, 엉덩이는 이렇게 그려야 예뻐요. 치마는 이렇게 그리고 레이스는 이렇게 그려야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하고 열불이 터져가지고 맨날 팩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뭐지 채널을 팩폭이라고 뭐 괜히 했겠어요? 그 쓸데없는 그런 강의들을 학원이나 유튜버들이 자꾸 하시니까 미안하게도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도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쁘게 그냥 그리는 취미생 정도.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되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그리는지는 좀 알고 그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늘 하는 거죠. 인물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저 사진 보고 따로 그리기 바빴어요. 아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연습용이잖아요. 아 이거는 오케이. 이건 연습용이에요. 그래서 모델들이 무슨 스토리를 가지고 하진 않아요. 다만 패션 모델들은 컨셉이라는 건 있어요. 예. 그 옷의 컨셉은 가지고 하죠. 그런데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드라마적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 옷을 광고하기 위해서 신발 홍보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컨셉을 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이 모델분은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의상을 뷰티 쪽의 모델들은 컨셉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스토리를 짜거나 뭐 이러지는 않죠, 잘.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모델들 중에서 크로키 모델 있잖아요. 크로키 모델들은 그런 스토리를 가질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분이나 5분, 빠르면 어떤 때는 막 1분씩 막 계속 포즈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1분, 보통 3분, 5분에 포즈를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무슨 컨셉이 있고 무슨 스토리가 있겠어요. 그나마라도 좀 잘 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그 포즈에 대한 컨셉 정도를 가지고 쓰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크로키 모델분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나 스토리를 가지고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그 패션 모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컨셉은 가지고 쓰죠. 왜? 옷에 대한 컨셉이에요, 이건. 예, 옷에 대한, 포즈에 대한 컨셉이 아니라 옷에 대한 컨셉이에요. 근데 크로키, 특히 이제 그 누드 크로키, 누드 모델들은요, 옷이라는 걸 안 입잖아. 그냥 오로지, 누드는 그냥 오로지 그냥 포즈만 있는 거예요, 포즈만. 그죠? 자세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자세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컨셉 정도만 이해를 하면 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수지님이 당연히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릴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예. 다만 우리가 아까처럼 언어를 읽는 거에 대한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일러스트 작가가 된다고 하시니 그래서 내가 더더욱이 그렇다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당연히 해부학 공부하고 크로키하고 퍼스펙티브 공부하는 건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건 뭐 어디 가나 다 가르쳐주죠. 미술학원 가도 가르쳐주고 뭐 아무데나 가도 다 가르쳐주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하는 이 연출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 곳이 없어요. 연기 연출, 장면 연출, 스토리 연출, 이 연출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일러스트라 함은 더군다나 파인아트 쪽에 일러스트를 하신다고 하니 더더욱이 그거는 정말 조형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체 공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조형에 대한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가르칠 때가 있나요? 그것도 뭐 전부 다 만화, 애니메이션, 더군다나 또 이제 조형 미학, 해부학, 퍼스펙티브, 그다음에 이제 그리는 여러 가지 모든 그 과정 있잖아요. 일러스트 그리려면 아까처럼 테크닉도 알아야 되잖아요. 테크닉이 충분히 겸비가 돼야 되죠. 이거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라니까. 구력이 적어도 5년, 10년은 돼야, 5년 이상은 돼야 이런 배경도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학원에서 하는 것과 실무에서 하는 건 전혀 천지 차이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회사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똑같이 같은 어떤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제작 방식과 기법을 통해서 컨셉을 맞춰서 스토리에 맞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입시학원은 대입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여벌로 가르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막 집중해서 수진님만을 위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객관적인 판단이고요. 미술학원은 프로가 되기 위한 그림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죠? 실무 취업을 위해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입시를 위해서 가르치지. 저도 학원 가기 전에 고민이 많았는데 입시 미술학원 아니면 아예 미술을 배울 곳이 없어서 가게 되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학원들은 대부분 다 입시 미술학원 아니면 프로그램 가리키는 학원, 또 좀 있다고 하면 거기 프로그램 가리키는 학원에 좀 붙어 있는 컨셉 디자인이나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임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을 좀 위해서 가리키는 프로그램 정도, 포토샵이나 또는 뭐 클튜나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배경과 캐릭터를 그리는 정도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학원들이 많죠. 말씀하신 언어의 뜻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림에 스토리를 넣는 것을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당연하죠. 그림을 그리는데 왜 그리는지 본인이 모르면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건, 내가 뭐 병원을 차리건, 내가 변호사가 되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극을 하건, 영화를 하건, 뭘 봐도, 음악을 하건, 다 그 안에는 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림을, 이런 장면을 그린다면 왜 그렸는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전달이 되니까 우리는 저 애니메이션을 보고 와 재밌다, 잘 그렸다, 멋지다, 막 그 감동이야, 막 공감이 돼, 막 애절해, 막 이런 느낌을 갖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뭐 사진을 보고 여기 보면 실제의 공간을 배경에다 그렸다 이런 건데, 단순히 사진 보고 뺏겼어 이렇게 했냐고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배경을 찾아서 설정한 것부터가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안 그렸죠. 뭔가 그 장면에 어우러지게 연출을 한 거예요. 그냥 복사기가 아니라고. 복사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똑같이 그리지 않았어. 장면 연출이나 미술에 대한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교재가 있을까요? 교재가 없습니다. 미안하게도 아주 없진 않아요. 뭐가 있냐면 조형론이라는 게 있죠. 조형론, 연출론, 뭐 이런 또 뭐 미학, 뭐 등등 이런 책들이, 전문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지 않고 파인아트 쪽이나 영화 쪽이나 철학 쪽이나 그런 쪽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있지만 이것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개괄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죠. 근데 학생들은 내가 아무리 이 좋은 책들을 추천을 해줘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어려우니까. 적용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화 애니메이션 쪽에 그 컨셉으로 그 실제 장면을 연출하는 데에 그 적용이 되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이제 그 좋은 작품을 많이 보고 분석하는 작품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 또 이런 그 기초가 없으면 또 이게 분석이 안 돼.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잖아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화성, 그런 화성학 뭐 이런 게 있어요. 운동도 운동역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공부해야 돼.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막 공만 몰고 막 뛰어다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피아노를 막 두들긴다고 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지만 이런 책을 본다고 이해도 잘 안 갈 뿐더러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죠. 대학에서는 영화과나 음악과나 뭐 미술학과나 이런 데서 교양 강좌나 전공 이론 강좌로 강의하는 곳이 있어요. 대학에. 그러나 수진이처럼 대학을 가지 않고 일반적인 학원에서 그 돈도 안 되는 거를 이거 왜 가르치냐고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 또한 이 설다무에 만화 애니메이션을 위한 영상까지 연출 미학을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애들이 별로 안 와요. 뭐 재미없다고 생각하나 보지. 근데 엄청 재밌어요. 진짜로. 나한테 배운 친구들이 이게 이 반년 코스예요. 24주 6개월간 매주마다 그것도 3시간씩을 배우는데도 교수님 1년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재밌는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선입견상 이거 재미없어 라거나 지루할 것 같아 라거나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설교수는요 정말 쉽고 정말 재밌게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라고. 근데 아무도 몰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1년, 2년 막 계속 오랫동안 나오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배우러 안 와요. 근데 한번 배우러 온 친구들은 꽤 오랫동안 나오죠. 어떤 때는 너무 열심히 안 하면 너 그만 나오지 마 라고 내쫓는데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에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야. 현장에서도 15년을 감독으로 있었고요. 23년을 대학에 교수로 있었고 젊었을 때는 미술학원에서 10년을 애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평생 애들을 가르치고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일러스트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서양화 하고요. 동양화 조각도 할 줄 알아요. 디자인, 광고도 하고요.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안 해본 거는 돈만 못 벌어봤어. 나머지 다 잘해요. 다 해요.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렵지 않을까? 재미없지 않을까? 라고 수강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공고를 내렸어요. 내려버렸어. 짜증나서. 지금 수업 애들이 없어서 안 하고 있죠. 애들이 없어서 안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개강을 하면 불러주세요 하고 나한테 메모가 온 친구들이 있어요. 한 5-6명. 그래서 10명이 넘으면 하겠다. 그랬더니 제발 1월 달부터는 좀 해달라고 또 요청이 또 와서 그래서 조만간 다시 여기 전체 글 여기다가 공지를 좀 다시 올릴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다시 한번 10명 이상만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튜디오 애니설툰이라고 하는 회사 안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애니설툰 여기 여기다 쪽지를 보내기를 여기다가 연락처하고 의향을 써주시면 안내를 자세하게 또 해드리고 인원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꾸 그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수진님도 물어본 것처럼 내가 자꾸 장면 연출이나 연기 연출이나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디서 배우냐고 물어본다고. 그럼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전국을 내가 다니면서 학원을 뒤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나도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런 조형론이나 연출론이나 미학을 이런 걸 가리키는 데도 없고 그런 연기 연출, 장면 연출, 스토리 연출을 가리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 자체에 여기 있는 이 포스 드로잉도 단순히 포스 드로잉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그 제목은 그렇게 써놓고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근데 오늘 이건 더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올린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홍보 아닌 홍보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가리키는 데가 없어서 내가 가리키고 있어요. 연출도 뭐 해부학과 포스로잉은 기본으로 뭐든지 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야만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배경은 물론이거니와 뭐 하여간 거기 써 있는 거 거기 보세요. 어쨌든 근데 정말로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의 영상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왜냐면 오시는 분들마다 새롭게 와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링크를 그냥 이거 보세요. 이래야 될까봐. 자, 그래서 지금 이 크롭키를 봐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진님이 일러스트 작가가 되겠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얘기를 하려다 보니 그림보다도 자꾸 이제 그런 분석을 먼저 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구체적인 그런 거는 언어는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남은 시간 동안 그림을 좀 봐줍시다. 그림도 좀 그려야지. 그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옷주름이나 머리카락을 그리다 보니 전체를 지금 안정적으로 멋지게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리는데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시각 능력이 좋아서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정말로. 그림들이 대부분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좋네요. 잘 그렸네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끝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봐준다면 이런 거예요. 운동감, 전체 균형 이런 걸 본다면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거 이렇게 요건 보이죠? 전체적으로. 근데 그걸 안 본 거예요. 그걸 안 보고 그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좀 반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옷을 입은 건 어려워요. 일단 코스튬이 어려워서 제일 먼저는 좀 누드부터 좀 하고 누드 중에서도 입상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와상 누워있는 것보다는 누드 입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좌상, 그 다음에 와상, 그 다음에 이제 누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튬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코스튬을 하더라도 좀 얇은 옷서부터 그 다음에 좀 두꺼운 옷으로 가도 되고요. 두꺼운 옷은 굳이 또 안 그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이 머리서부터 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가 이제 이 등이 반듯하다 보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 더 어깨를 좀 더 빼서 약간 더 들어오면서 엉덩이를 더 이렇게 밀어 넣었어야 그래야 이 전체 운동감이 이렇게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껍데기를 잡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두개골을 먼저 잡아라. 머리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머리 크기가 전체적인 화면의 비율을 만드니까 또 머리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화면 구성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지금 수진님이 그린 것은 얼굴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약간 들어서 눈을 내리 깔듯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 로앵글처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콧구멍 보이잖아요, 아래. 그죠? 그래서 이 그 지금 시점부터가 좀 잘못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런 관점으로만 보고 있어서 아마도 또 습관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까지 뭐 정확하게 지금 다 그려서 세부적으로 그릴 시간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머리 두개골을 먼저 잡고 이제 얼굴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흉부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흉부가 이렇게 있는데 옷이 한 두툼하니까 흉부가 이렇게 있고 어깨가 여기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복부, 골반, 그다음에 이제 이 허벅지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덩어리로 보자면 대략 이런 정도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는 그닥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상체의 등을 뒤쪽으로 빼지 않은 것만 지금 운동감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도 옷주름을 그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골격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좀 어렵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도 좀 너무 좀 작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하고 뭐 똑같이 과연 그려야 되느냐? 뭐 그렇진 않아도,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전체적인 운동감을 좀 살려서 그리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크게 만약에 잡아본다고 하면 저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이제 포스의 흐름이고요. 이게 이제 그 중심이죠. 무게 중심을 여기다가 실었어요, 발에다가. 그래서 그 상황을 전제로 좀 더 크게만, 자세하게는 말고요, 크게만 좀 많이 덧대서 그린다면 어깨는 분명히 위에 있지만 옷의 이 재봉선은 여기 지금 이렇게 있어서 마치 옷이 어깨가 이 아래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덩어리는 분명하게 살려가면서 그려야 돼요. 그냥 옷주름을 그리다가 보니 전체적인 그런 덩어리가 좀 살지 않아서 그다음에 옷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주름이. 그래서 잔주름을 좀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잔주름은 좀 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너무 다른 얘기를 막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정작 그림은 너무 대충 그려주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수진님의 그림 그리는 방식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 옷주름 하나를 그리는데 전체적인 운동감을 살려서 정작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기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못 살려내고 있는 것 같다. 연기에 대한 문제, 운동감에 대한 문제, 균형에 대한 문제 이런 거거든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크게 보는 그런 시각, 좀 더 과감하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드로잉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이쁘게 잘 그려요. 자, 이것도 누가 봐도 이거 뭐가 문제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정말 예쁘게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정작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운동감은 뭐냐면 지금 수진님이 그린 거를 보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슴이 꺼져 있는 것 같아. 그냥 여기가 그냥 널판지 같다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옷주름을 이 겉에 이런 것들만 너무 막 이거 살리느라고 정말 수많은 이거를 살리느라고 이 아래에 있는 이런 주름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겉에 이런 것들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재밌죠, 그렇죠? 이거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이 그림을 이렇게 옷주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그림을 다 망쳐요.
이렇게 잘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다 평면이 된다고. 반듯해져요. 다르지 않으니까, 똑같으니까. 입체를 그리지 않고 이 선을 그리니까, 덩어리를 그리지 않고 선을 그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외곽선을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그리니까 당연히 평면이 될 수밖에 없죠. 평면적인 그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입체를 그리려고 하는데 평면이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평면을 그린 게 아니라 입체를 그리려는데 입체가 안 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처음부터 난 이건 평면적인 디자인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평면을 그리는 게 맞죠. 근데 의도하지 않은 평면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닌데 옷주름을 그리다 보니 평면이 된 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얼굴도 생기가 없이 그냥 다 똑같은, 그냥 관습적인 얼굴을 그리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얼굴도 보면 약간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쪽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지금 뭐 얼굴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다 그려줄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주 예쁘게 귀엽게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르죠. 아래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적인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일본식 그림. 그래서 내가 자꾸 그 관념적으로 그리는 그 그림들이 정말 문제다. 뭘 그려도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서 어디 앵글에서 봐도 다 똑같이 그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그리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쿠세,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크다. 그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림 그린 사람한테는 정말 자살 행위예요. 관습적으로 그리는 거. 늘 대상을 새롭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문제가 있죠. 너무 좋아한다, 뭐 예쁘다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그림을 자꾸 반복해서 그리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계속 그렇게 가리키더라고요. 학원이나 뭐 유튜버들이 계속 병을 키워주는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그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워낙 또 열심히 한 친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오기 때문에 재능도 있고 워낙 또 열심히도 하고 했는데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으니까 다들 그게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내 생각에는 발을 허공에 둘 다 띄우고 있잖아요. 나는 좀 이런 정도라면 조금 좀 연기상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있어요. 좀 허공에 띄우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난 얘가 너무 힘들어 보여. 모델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돈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예를 들자면 그냥 이런 정도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좀 편안할 텐데, 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요 아래까지 만약에 내려야 된다면 뭐 요런 정도로 만약에 그래도 안 되나요?
다리를 꽈서 그런가? 그냥 발을 여기다가 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괜히 일을 만들어. 그냥 하면 되는 거를 거기다 대놓고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서. 근데 하여간 좀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한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러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쓸데없이 들었어요. 자, 이러면 그냥 바닥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정도로 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어깨에서 이건 또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앞쪽으로 나와서 팔을 반대편은 팔을 좀 더 바짝 들고요. 이건 또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 그래서 지금 원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포즈인데, 아까처럼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옷을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이 덩어리를 살려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가슴에 이 라인 보이잖아요. 이걸 먼저 살렸어야 돼. 크게 포스가, 그죠? 힘이 가해진 거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가슴을 뒤로 제껴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 뒤로 당긴 그 포스에 맞게 이 주름이 이렇게 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긴 거기에 맞게. 그 옷이 너무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 헐러덩하게 이렇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기가 참 어려운 그림인 건 사실인데, 골랐으니 뭐 어쩌겠어요. 그려야지. 그런데 이제 사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린다기보다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포스를 과연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주름은 생략하고 어떤 주름은 살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똑같이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큰 주름을 그리되, 큰 주름을 위주로 그리되, 이 포즈를 살릴 수 있는 그 주름을 살려서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불필요한 선을 다 그리니까 평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일부러 막 각색을 하거나 뭐 무조건 다 다르게 그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린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디자인을 지금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바꾼 거 없어요. 그냥 의자 하나 그린 거 말고는. 자, 이게 이제 내가 바라본 이 모델의 포즈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이 있는 것만 만약 다시 한번 살려준다면, 주름을 여기 이 가슴 부분과 이 목에서 뒤로 넘어가는, 어깨로 넘어가는 이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슴 아래 쪽의 라인, 그 다음에 이 허리에 있는 요 라인, 그 다음에 겨드랑이 밑에서 내려 들어오는 그런 라인, 그 다음에 팔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두, 팔 뒤꿈치에 오는 요런 것만 이렇게 좀 살려서 해주면 운동감이 당연히 덩어리감이 충분히 살아서 할 수 있죠. 이 허벅지에 있는 라인조차도 요 주름도 이렇게 잡아준다면, 당연히 그 포스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왜 평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덩어리로 보이지 않고 가슴이나 엉덩이가 왜 다 반듯해 보이는지. 그럼 옷주름만 그려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포스의 흐름을 좀 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다리가 좀 너무 힘이 들어가 보이니, 허공에 떠 있으니 좀 힘을 좀 빼고 그냥 이렇게 발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자, 이것도 잘 그렸어요. 정말 잘 그렸는데 약간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서 있는 듯한 느낌이. 근데 이 모델은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앞쪽으로 좀 더 내밀어서 뒤로 이렇게 뻗은 형국인데 이게 일자로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훨씬 더 운동감을 좀 더 살렸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이 상체를 그려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이 얼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얼굴을 이제 관습적으로만 자꾸 그리다 보니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제대로 지금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어렸을 때부터 뭐 만화 그린다고 하면 계속 얼굴을 인형을 예쁘게 따라 그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관습에 젖어서 완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습관이 된 거죠. 그냥 사람을 봐도 다 인형처럼 얼굴을 그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습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려왔던 그 방식을 벗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계속 그렇게밖에 못 그리니까. 근데 어려워요. 그거를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배우는 친구들도 맨날 그것 때문에 팩폭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년, 1년이 넘어도 못 고쳐요. 그만큼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매주 와가지고 매주 팩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못 고치고 계속 그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근데 그건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래요. 나도 맨날 의사 선생님이 목 그거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알죠. 근데 안 필 수 있나요? 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해해요. 이해를 못하진 않아. 학생들이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 못 고치는 이유조차 다 이해가 되고 알아요. 저는 그림 그린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안 좋은 습관이 많이 들어버렸네요. 배우려고 찾아보는 자료도 다 그런 식이니. 그러니까요. 제가 답답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딜 봐도 학원을 가나 유튜브를 보나 책을 사서 보나 다 미소녀 그리는 법으로만 나오고 제대로 그 대상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는 안 나오고 맨날 그냥 동그라미에 그냥 이렇게 빼쪽하게 붙여서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서 그림 잘 그리는 법 이 짓을 하니까 속이 터져 분통이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안 생겼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 학원이나 뭐 유튜브나 뭐 책이나 뭐 다 그렇게 돼 있으니 뭐 어떻게. 그래서 나라도 팩폭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 미안하지게도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정말 맨날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다 똑같은 증상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할 얘기가 없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다 똑같은 식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언젠가는 바뀌려나? 세상이 좀 언젠가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관습적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걸 권장하고 있죠. 그렇게 그리라고. 오죽하면 무슨 대포르메를 하기 위해서 해부하기 도움이 안 되니까 해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경악스러웠다니까.
그리고 뭐 그림 잘 그린 법 그리는데 다 얼굴을 저렇게 얼굴이든 몸뚱아리든 다 껍데기에 그냥 그 옷주름에 머리카락만 그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놓고서 그림 잘 그리는 법이라고 다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일부러 가서 봤지. 미안하건데 정말로 되도록이면 그분들 좀 유튜브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나 좀 그림 잘 그렸으면 좋겠다고 자꾸 내 팩폭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못 그리는 거는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방송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책 안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술학원에서 좀 그렇게 안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지님이 그림 진짜 잘 그리는 그림이에요. 잘 그리는 그림인데 옷주름하고 머리카락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좋은 그림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잘 그리는 그림을 그렇게 버려야 될까?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비싼 돈 내고 가서 배우면서. 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내가 너무 대충 그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로우앵글이에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인물만 떨렁 그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물만 떨렁 그리면 당연히 안 되는 이유가 이 인물이 어디에 서 있나요? 지금 이 바닥을 그려보면 얘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뒤에 라인이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요 사이에 수평은 어디야? 수평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기가 지금 아이 레벨이라는 거야. 눈높이가 낮다고. 그러니까 그 화면으로 보면 이게 로우 앵글이죠. 그죠? 아래에서 올려다 봤으니까 극단적인 그런 안각은 아니지만 약간 위가 작아져야 되는데 머리가 크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줄여놓은 거예요. 머리를 줄이고 운동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쭉 뻗어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그죠? 그러니까 포스가 당기니까 어떻게 돼?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근 부분이 스트레칭이 되죠. 무릎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스트레칭이 됐어.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포스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면 예쁘게 잘 그렸는데 기본적으로 머리가 너무 크다. 원금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얼굴이 가슴만 하잖아 지금. 그죠? 흉부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머리카락을 그리거나 옷주름 보세요. 너무 심하게 옷주름만 그린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옷주름을 왜 그리냐고. 전체가 안 맞는데 난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좋은 재능을 전체를 보는 데에다가 먼저 활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원근이나 눈높이나 양감, 덩어리감이나 운동감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됐는데 계속 옷주름하고 머리카락을 그리면 그 좋은 그림을 좋은 재능을 망치는 거다 이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자꾸 팩폭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수지님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타입이고 그 정도의 정말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려요. 집요하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그리는데 정말 중요한 전체에 대한 화면 이것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있어서 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건물을 질 때 전체를 보는 것은 기둥을 박는 거하고 똑같다. 건물 질 때 기둥을 안 박으면 집 다 무너지지 어떡할 거냐. 기둥도 안 박고서 벽돌부터 쌓고 그 벽지부터 바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기둥부터 박자. 나는 이런 얘기인 거죠. 충격이네요. 미안해요. 내가 팩폭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서 처음 온 친구인데 너무 내가 좀 심하게 하나요? 처음 배우는데 투시 안 배우는 거 안 좋아하시는 선생님 계셨어요. 처음 배울 때 투시들을 안 배우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건 선생님이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투시를 배우고 말고를 왜 선생님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싫어하는 취향이 있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학생한테 맞춰야지 선생님 취향에 맞추나요? 그림을? 학생의 능력치, 학생이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맞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빨이 아픈데 치과를 가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어떻게 환자마다 다 똑같이 처방을 해주냐고. 응? 어디가 아파도 다 뭐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다 똑같은 약을 주게. 그리고 그 선생님의 취향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환자의 문제인 거지 왜 의사 선생님의 취향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충격을 먹고 학원 나왔어요? 뭘 어떻게 금방 나와요? 전체를 먼저 보고 나중에 디테일 새겨듣겠습니다. 그죠? 당연히 기둥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벽돌 세우고 그 다음에 벽 바르고 인테리어는 나중에 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물의 벽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인테리어부터 하고 있는 거죠. 인테리어부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 취향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취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은 있을 수 있어요. 스타일은 있지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포르메 때문에 대생하지 마세요. 나는 뭐 투시도법 처음 하는 애들이 투시도법 배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우키님? 첫 생방이에요. 지금 처음 오셨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는 첫 방송은 아니고요. 1년이 넘었는데 근데 공개 방송은 1월부터 했으니까요. 네, 10개월 됐고요. 그때는 또 일부 공개로 작년 7월부터 했어요. 여기 팩볶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태까지 강의한 일정 다 있어요. 작년 7월부터 하다가 우리 학생들만 데리고 서비스 강의를 하다가 1월 달에 드디어 공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교수님 말씀 듣고 그림 보니까 지금 화면에 뜬 그림도 시점이 아래에서 보는 건데 머리가 크네요. 그죠? 아래서 보기도 하지만 이거 가만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윗면이 보이잖아. 이렇게. 그죠? 계단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정말 편하죠. 이런 게 보이면 윗면이 보이니까. 그럼 어디쯤일까요? 여기쯤에가 이제 안 보이는 수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는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눈높이는 여기 있지만 문제는 이 포즈가 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서 있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즈 자체가 이 골반을 내밀고 있어서 이 골반을 내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보여요. 어안 렌즈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못 그리는 것은 손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인지를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고자 한 대상을 분석이 먼저 정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이 되면 정확하게 분석이 되면 당연히 정확히 그릴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런데도 뭐 만약 손이 좀 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 건 그건 뭐 선 연습하면 되잖아. 그죠? 이 수평 아까 얘기해서 수평, 수직, 사선, 그죠? 원 이 연습만 하면 돼. 뭐 어렵지 않아요. 한 10분, 20분만 하면 못 긋는 선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다 잘 그리는 친구들이 와서 선 못 긋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크죠, 그죠? 그래서 얼굴이 좀 작아야 되는데 특히 얼굴을 반듯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 두정골, 이 앞에 전두, 두정 여기가 너무 큰 거예요. 대부분 일본식 그림 그린 친구들도 여기가 더 많이 그려요. 근데 정면에서 그릴 때야 그럴 수 있죠. 정면에서 그냥 딱 반듯하게 그릴 때는 눈이 가운데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측두가 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위에가 좀 더 크고 아래가 약간 가늘고 뭐 귀가 붙어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숙이고 있거나 뭘 하거나 아래서 보거나 위에서 보거나 늘 정면처럼 그리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 위에가 넓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아래서 올려다본 거니까 당연히
얼굴은 지금 반듯해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당연히 지금 이게 위에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얼굴 보세요. 머리카락이 지금 여기 떠 있어서 조금 커 보이는 거지. 아무리 머리카락이 그렇게 있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크다. 그럼 머리카락을 조금 죽여서 그렸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그걸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인지를 하면 되는데, 보이는 대로 인지를 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리던 방식대로 대상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보이는 대로 그리질 않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던 대로만 그리니까. 그래서 골반을 내밀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반을 내미니까 당연히 이 벨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벨트를 안 찼어.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많이 안 드러나 보이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더 하면 배가 더 나와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나와야 되는데, 옷이 여기다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이 옷을 눌러버리니까 다 반듯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냥 평면을 만들겠다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조금 더 나는 근데 이게 분명히 이렇게 더 꺾여 보여요. 내 눈에는 분명히 이렇게 더 꺾여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서 내려오는 요 옷 주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다 보면 약간 그럴 수 있죠. 약간 뭐랄까 이제 이게 패딩인가요? 약간 두터우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이게 볼륨을 좀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또 빤해 보이지도 않거든 사실. 여기 이 라인을 보다 더 이렇게 살려주면 근데 나 일부러 그렇게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분명히 난 이렇게 보여. 그래서 이 운동감, 이 덩어리를 살려서 그리면 당연히 입체적으로 당연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바꿔야 되는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손이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굳이 손을 저렇게 안 보이게끔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옷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거 손을 좀 이렇게 넣더라도 내가 보기엔 조금 더 예쁘게 이 손가락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손가락이 보이면 좀 더 예쁘지 않나요? 그 손가락이 아예 없이 해놓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각색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소매도 너무 지나치게 나온다거나 손목이 너무 좀 가늘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선 두께 정도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여기 옷 두께가 있는 그 부분만 좀 주름을 살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생략하고 그리면 훨씬 더 원근이나 덩어리감을 잘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막 그리기 바쁘다 보니까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조형, 입체라든지 원근, 양감 이런 모든 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의식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잘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모양만 그려오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 재능만 가지고 그리는 거지 모양을 따라 그리는 거는 카피하는 건 돼요. 그럼 어떻게 작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작가를 하기 어려워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린다면 그럼 사진 없이면 못 그린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작가를 어떻게 해? 뭐 사진 작가한테 이걸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걸 그리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으니 당신 사진작가 당신이 좀 이렇게 찍어주쇼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당연히 내가 해부학이라든지 뭐 퍼스펙티브는 물론이거니와 조형, 연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애니메이터들이 뭐 사진 보고 그림을 그리나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그리잖아요. 대부분 다. 그것도 한두 장도 아니고 움직이는 막 수백 장, 수천 장을 하루에 100장씩 그리는데 그러려면 빨리 잘 그려야 되잖아요. 빨리 잘 그리려면 어떻게 돼? 대생력이 좋아야지 당연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왼발에다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머리는 이렇게 뒤로 뺐지만 골반을 앞으로 빼서 다리를 쭉 밀어서 이쪽 지금 왼발에다가 여기 있는 뒤꿈치 왼발에다가 딛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등을 받쳤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조금은 좀 뒤로 쏠려 있죠. 뒤쪽으로. 뒤로 기댔으니까. 만약에 벽이 없었으면 쓰러졌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특히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무릎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돼 있어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는 무릎을 구부린 게 아니에요. 이 안쪽에 분명히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있는데 아마도 무릎을 구부리고 있다가 다리를 피다 보니까 이게 옷이 뻣뻣해가지고 뻣뻣한 옷주름이 나오다 보니까 관절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여기가 꺾어져 보일 거예요. 옷이 두터운 옷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그죠? 근데 그걸 그대로 그리면 이 사람은 지금 무릎을 이렇게 꺾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보이는 대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화면을 이해하고 그리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무릎이 지금 어정쩡해진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사진을 그대로 카피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거지. 이해해야 된다. 그 대상을 분석한다는 게 바로 이해하는 거잖아. 이해하라고. 네. 그러면서 그리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연습하면 되는데 그건 손은 본인 문제예요.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지만 이해하는 것은 깨우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얘기하기 전에는 인지를 못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건 수진님의 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머리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얼마든지 잘 그릴 수 있다.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가르쳐주면 금방 인지가 되죠. 손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잘 그리는데 사진을 보고 이 정도로 깔끔하게 대상을 정말 머리카락 옷주름만 그려도 전체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잡아낼 줄 아는데 이 정도 재능을 가졌는데 왜 못 그리겠어요. 그건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진이 없으면 못 그려서 진짜 딜레마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해부학과 그 퍼스펙티브나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사진만 카피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정말 잘 그렸어요. 근데 다른 것도 다 잘 그렸는데 진짜 옷주름만 너무 지나치게 그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별다르게 할 얘기는 없는데 이 얼굴도 어쨌든 보이죠? 빠듯하다는 거는. 그죠? 지금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지금 다 반듯해요. 이 반듯하게 그리던 습관이 있어서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압니다. 똑같은 얘기라서. 그렇지 않죠. 측면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아이레벨이라도. 그죠? 그 다음에 눈이 여기 있으니까 머리통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머리 두 개골을 보면 이 정도 요만할 거거든요. 이마 전두가 있고 두정골이 여기 있고 측두가 여기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귀가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부학을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얼굴 그리는 법 이런 걸 봤더라도 아마 그런 걸 봤겠죠. 또 미소녀 그리는 식의 일본 스타일의 그런 얼굴 그리는 법 이런 거. 그 책 좀 어떻게 다 불질렀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런 책들 좀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하지만, 일본 작가들 그림 잘 그린 사람 많아요. 우리 학생들만 자꾸 그런 식으로 배우고 그런 식으로 자꾸 공유하고 이래서 그런 거지. 그림 스타일 자체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스타일로 그린다고 해서 안 맞게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맞게 잘 그린 사람도 많은데.
왜 안 맞게만 그리는 걸까? 근데 그 진짜 의문이죠. 미스테리라니까. 잘 그리는 일본 작가들 진짜 많은데 어떻게 그림 잘 그리는 법이 왜 다 안 맞는 그림으로만 가르쳐주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 이러다가 그 학원 선생님이나 유튜버들한테 찍혀가지고 퇴출되는 거 아니야 이거 유튜브에서. 근데 아기를 갖고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본인들도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해야지만 나는 일본식으로 그리지 마라 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리더라도 좀 잘 그려라. 근데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안 가리키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그렇게 공유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면서도 자꾸 좀 두렵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나도 좀 민망하죠. 나도 좀 못 그리는데, 누굴 보고 잘 그려라, 우리 얘기할 건 아닌데, 일단은 나는 잘 그리고 못 그리를 떠나서, 특히 누군가를 가리키시는 분들은 방법만큼은 좀 올바르게, 좀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 축구 해설자가 축구를 잘하겠어요? 뭐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 해설자한테 야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감독해라. 축구 해설자나 야구 해설자 또는 하여간 뭐 어쨌든 해설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비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냉철하게 비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그 생각처럼 그렇게 되면 네가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리키는 직업인 분들은 좀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좀 잘못된 정보들을 너무 마구 남발한다거나 그냥 편협된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 신발이 앞쪽으로 나오는 거라면 아마도 좀 약간 위에서 봤더라도 이렇게 좀 보이지 않았을까. 어떤 신발인지 무지 두툼해 보이는데 요즘은 그 신발 그 밑창이 워낙 두꺼워 보여서 앞에가 이렇게 몽뚝한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지금 분명히 저렇게 생겼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모양이 와닿지가 않아. 저런 운동화가 있겠죠. 있으니까 그렇게 그랬겠지. 모양이 이렇게 썩 예뻐 보이지가 않네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냥 보통 운동화로 그렸어요. 그냥 뭔가 약간 좀 독특한 모양의 운동화인 것 같긴 한데 잘 체감이 되지 않아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내가 그 운동화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잘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약간 상체를 앞쪽으로 좀 이렇게 숙였어요. 뒤에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양쪽을 지금 땅바닥에 이렇게 댔는데 무언가 조금 눈높이를 너무 엇갈리게 해서 이 발이 마치 위에서 본 것처럼 아니면 이 정도면 아래에다가 뭐를 대고 있어야 돼요. 요 아래에 뭐가 조금 높이가 있는 뭔가 하나가 이렇게 깔려 있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이렇게 그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요건 또 앞에 코가 너무 좀 좁고 아래는 또 너무 두껍고 여긴 또 사선이고 그래서 저런 신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너무 좀 불편해서 양쪽 발이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가 좀 불안정해 보이고 이 흉부가 다 반듯해 보이잖아요. 널판지처럼.
그다음에 얼굴도 지금 반듯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입체감 있게 덩어리감을 가지고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그림을 잘 그려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정말로 그림을 잘 그리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동감을 살려내지 못하고 머리카락과 옷주름만을 그리다 보니 정작 자기의 재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실력을 키워서 정말 좋은 작가가 되시려면 근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충실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 모양을 그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얼마든지 기본 틀이 다 잡히면요. 그 안에 그 정도의 재능이 있으면 다 그리고 남아요. 그리고 옷주름 그린다고 머리카락 그린다고 좋은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캐릭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옷자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화면에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작가란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작가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그죠? 자신만의,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걸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예술가가 되는 거죠. 남들이 했던 걸 똑같이 뺏기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머리카락 옷주름만 그리면 그거는 그냥 복사하기가 되거나 남의 그림 따라 그리는 게 그 습관이 돼서 그렇게밖에 못 그리면 결국은 작가가 되지 못하고 남이 요구하는 그림만 그리게 되는 그냥 노동자가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연출을 공부하셔야 되고 기본기는 반드시 익히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너무 늦은 시간까지 미안합니다. 어떻게 있다 보니 늦어졌어요.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지님 화이팅 하시고요. 정말 그 좋은 재능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